안녕하세요. 임시연의 여행다방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제가 남양주시의 봉선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봉선사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 이 포천 수목원이 가깝잖아요. 국립수목원이 둘레에 이 의정부시 또 그리고 포천시, 남양주시 이렇게 세 개 시군에 걸쳐서 이 생물권 보존지역 둘레길이 생겼습니다. 총 8개인데요. 그 중에 저는 봉선사에서 광릉까지 다녀오는 왕복 약 4.3km 정도의 길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. 먼저 이 유서가 깊은 봉선사부터 한번 돌아보시죠. 자, 이 봉선사 앞에 아주 큰 연못이 있네요. 계절이 조금 더 따뜻한 봄이 되면 이 연못 주변도 한번 돌아보고 가볍게 걷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앞에 있는 느티나무는 이 세조의 왕비였던 정희왕후가 심었던 나무입니다. 이 나무가 여기 왜 심어져 있냐? 세조가 죽고 바로 옆에 있는 광릉에다가 세조가 묻히고 여기를 원찰로 삼았어요. 그때 아주 사찰을 크게 중창을 했다고 합니다.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에도 이 석조 관세음보살상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도 있네요. 부처님 오신 날이 아직 멀었는데 벌써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봉선사에서 가장 볼만한 곳이 바로 이 현판인데요. 원래 큰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써 있죠. 그런데 여기는 한글로 큰 법당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곳에서 이 대장경을 한글로 해석하는 작업을 했었는데요. 그분의 그 이름이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육촌이 추는 이광수입니다. 와, 이 사찰에도 신문물이 들어왔어요. 디지털 불전함. 야, 카드로도 이제 이 보시 금액을 또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엄마야. 자, 이곳이 범종각인데요. 이 봉선사에는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종이 있습니다. 동종에서는 이 비천상들을 볼 수 있었는데 여기는 비천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부처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. 자, 이곳 연지가 상당히 넓네요. 이제 여름에 연꽃도 피고 그러면은 이 연꽃을 보러 오시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이 세조의 원찰로 삼았던 이 봉선사 그리고 대장경을 한글로 번역했었던 이곳을 돌아봤고 이제 광릉까지 한번 걷도록 하겠습니다. 사찰을 보고 나오시면 바로 도로변에 국립수목원 광릉 숲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이제부터 여기가 이제 7코스예요. 도로변으로 전나무가 쫙 길게 늘어서 있는데 이 길을 따라서 광릉까지 걸어갑니다. 광릉 숲길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. 이렇게 써 있네요. 이 봉선사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미리 갔다가 출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름이 좀 어렵긴 해요. 이 광릉숲 이 생물보존지역 둘레길 이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전나무 사이로 걷는 길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. 나무가 빼곡한 길이다 보니까 도로에는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고 또 오늘 평일인데도 제법 또 이 산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자, 날씨가 좀 더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면 한번 와서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탐방로를 걷다가 군데군데에 오솔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요즘엔 겨울이어서 그런지 막아뒀네요. 개방이 된 오솔길이 있어서 들어와 봤어요. 찻길에서 조금 더 멀어졌기 때문에 이 차의 소음은 좀 덜하네요. 오솔길 구간은 길지 않고요. 금방금방 다시 본래의 탐방로로 만납니다. 또 군데군데에 쉼터들도 잘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도 걷기 좋고 또 이 탐방로가 굉장히 평평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.
자, 탐방로는 이 국립수목원까지 계속 이어지고요. 저는 이제 이곳에서 광릉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. 바로 길 건너편에 광릉이 있습니다. 광릉은 매주 월요일은 쉬고요. 입장료가 있습니다. 개인은 1,000원이고요. 아침 9시에서 5시까지 지금은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곳이 이제 광릉에 대한 안내 그림인데요. 처음에 요 바로 뒤에 있는 제실이 있습니다. 이 제실은 이 제를 올리기 전에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곳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능을 지키는 이 관리들이 머물던 방이기도 하고요. 자, 하마비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말에서 내려서 들어갑니다. 쭉 들어가면 이제 홍살문인데, 여기는 이제 이곳을 통과하면 신성한 곳이다 라는 그런 의미의 문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수복방이 있습니다. 우측에 수복방이 있는데 이곳은 능을 지키는 이 하인들이 머무는 곳이고요. 바로 건너편의 수락관은 이제 이 제를 올리기 위해서 만드는 음식,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공간입니다. 자,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정자각이 있는데 이곳이 이제 제를 올리는 공간이죠. 자, 그리고 이 광릉은 특이하게 왼쪽 언덕 위에 세조의 릉이 있고 오른쪽 언덕 위에 정의왕후의 릉이 있습니다. 이렇게 좀 두 분의 릉이 떨어진 이렇게 능의 구조가 조선시대에는 처음이었다고 해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능 앞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이 성물들이 있는데요. 이 세조 때부터 병풍석을 없애는 좀 간략한 형식으로 이 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이렇게 보셨으니까 한번 직접 들어가서 또 능이나 또 이런 풍경들, 이런 걸 보시죠. 이 공간이 제실입니다. 제실이 제법 넓습니다. 이 제실을 관리하던 관직이 따로 있었는데요. 능을 지키던 사람들, 그러니까 능참봉이라고 했다고 합니다. 자, 하마비입니다. 이제 여기서부터는 말을 내리고 걸어가는 곳이죠. 이 광릉은 조선의 7대 임금인 세조, 그러니까 단종의 삼촌이었죠. 이 세조와 왕비, 정희왕후, 윤씨의 능입니다. 이 주변의 숲이 울창해서 이 능으로 들어가는 숲길도 아주 상쾌하죠. 광릉은 다른 능과 다른 형태인데요. 언덕 양쪽에 세조의 능과 또 정의왕후의 능이 따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하고, 그 아래 중간쯤에 정자각을 하나만 두었습니다. 왼쪽 저기 위에 이 세조의 능이 있고요. 아래에는 수라관, 그리고 정면에는 정자각, 또 오른쪽에는 수복방과 비각, 그리고 저기 오른쪽 언덕 위에 정의왕후의 릉이 있습니다. 자, 조선의 왕릉은 조선 왕조의 왕과 왕비의 무덤입니다. 이 조선 왕조는 조상을 잘 모시고 이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지극한 공을 들였는데요. 이 조선시대에는 왕과 왕비의 능 42기를 조성했는데 그 중에 북한에 2기가 있고 나머지 왕릉 40기는 이 서울과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. 이 40기의 왕릉이 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죠. 자, 광릉도 잘 돌아보셨죠? 이 조선 왕조의 능들을 가보면, 그리고 어디 한쪽에 이제 앉아 있으면요, 굉장히 이렇게 좀 차분해진 그런 분위기, 또 조용하고 그런 것들이 참 좋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 조선 왕조의 능이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 자리에 묘를 섰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 어떠세요? 봉선사도 돌아보고 또 잠깐 이 숲길도 걸어보고 또 광릉까지 돌아보고 가볍게 주말 여행하시기에 아주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번 시간 참고하시고 조금 더 꽃이 피거나 이파리가 좀 싱싱해지면 그때 꼭 한번 와보세요. 이번 시간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